그리고 원소가 패하고 나서 원소 내부에서의 가족 싸움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 가족 싸움들은 어떤 가족 싸움? 원소가 아시다시피 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 중에 이제 각자 이제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서로 그 땅을 이제 차지를 하려고 싸우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곳에서는 계속 이제 살짝 이제 원소가 패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서로 간에 좀 이제 배반들이 서로 일어나요. 뭐 원소를 이제 더 이상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도 끝까지 원소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졌지만 200년도에 관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02년도, 2년 있다가 본인은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202년인데요. 젠안 치년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원소가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소가 좋아하는 아들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그죠? 막내 아들 원상이라는 아들인데요. 그때 막내 아들하고 원소가 좀 가까운 곳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아하는 아들이고 하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그 자리를 원상이라는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이 형제 간의 싸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상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용모가 아름답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상을 후계자로 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또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은 또 큰일들이 좀 혹은 이제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안 했고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원담한테는 원상이 황제가 되면서 그 자리에 앉으면서 원담한테는 뭐 병사들도 크게 주지 않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원담한테는 청주를 줬어요. 칭조 아시죠? 청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원희, 웬시라고 하죠. 원희한테는 그 위에 지역 유주, 요조 줬어요. 그리고 그때 고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삥조라는 좀 병주를 줬어요.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일단 했고요. 그때부터 형제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원담을 조조가 치게 됩니다. 원담을 치게 되자, 자, 원상한테 부탁을 하죠, 원담이. 조조가 지금 쳐들어오니까, 원상한테 군대를 어느 정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작은 아들, 그러니까 그 위에 앉은 작은 아들한테. 그랬더니, 원상이 지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한테 제가 병사를 지원을 해줬을 때는, 병사를 지원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조조를 물리치거나 하면 내 병사를 다시 안 돌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상 본인이 직접 군사들을 끌고 원담을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조조가 원소도 이겼는데 자, 당연히 원상과 원담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힘드니까 원상하고 원담이 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2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2월까지 리양청에서 크게 싸웠는데 어쨌든 결과는 원소 쪽에서 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조조가 이해청 야성이라는 데 있는데요. 거기로 쫓아가서 야성에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곳이 어디냐면 이해청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조조가 딱 도착하니까 일단 사람은 없어요. 일단은 여기 벼라도 걷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벼를 걷어와요. 벼. 그래가지고 이제 벼를 막 한가득 걷어가지고 다시 싣고 어쨌든 이것도 가장 싸움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도망을 간 이후에도 또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원담과 원상이. 그래서 요때는 이제 그 추수를 했잖아요, 조조가. 그래서 유표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원담이 조조한테 부탁을 합니다. 조조를 따를 테니까 앞으로 군사를 조금 보내주세요. 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군사를 지원을 받아요. 조조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들 말릴 때 그때 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순유가 조조를 설득을 해서 다시 방향을 돌려서 원상을 치게끔 도와줘요. 그러니까 원담을 도와서, 왜냐면 원담이 지금 투항을 하지 않았냐, 원담을 도와서 원상을 치자, 이렇게 해서 원상을 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월에 이렇게 해서 아까 2월까지 싸웠죠. 그리고 8월에 유표를 치려고 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게 된 거예요. 위로 올라가게 돼서 10월에 203년이죠. 그러니까 원담의 딸과 조조의, 그러니까 원담이 일단은 도와줬잖아요. 원담을.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조조의 아들을 혼인을 시키는 거죠. 그쪽의 딸과. 이렇게 해서 되게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조조가 예성으로 다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원상이 다시 더 위로 올라가요. 자, 지금 제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200년의 관도대전이 일어났어요. 관도대전이 일어났고, 그때까지만 해도 원소가 위에 차지하고 있었죠. 자, 조조는 그 아래에 있는 성을, 그 아래에 이제 거의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바로 밑에. 그 다음에 201년까지는 원소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땅 그대로 있죠. 202년에 보세요. 완전 땅이 차이가, 요렇게, 왜 이래. 203년 되니까 아들들이 서로 싸우면서 땅을 차지를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요 땅 얇은 걸로 하면은 뭘로 하지? 빨간 색깔. 자, 보세요. 요 땅. 요 땅이 원희 두 번째 아들. 그다음에 요게 첫 번째 아들한테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안 줬죠. 첫 번째 아들한테는. 그러니까 큰 형한테는 정말 안 준 거예요. 둘째 형한테 그나마 줬고, 그다음 본인은 여기 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 그다음 그 옆에 고간, 요것도 원소 땅이었는데 고간한테 줬고,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눠 가지게 된 거예요. 나눠 가지게 됐는데, 자, 조조가 작년이 청주병을 옛날에 먹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담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협감을 느껴서 원상한테 부탁을 했고, 원상이 치려고 하다가 역시 조조한테 패해서 둘이 같이 원상한테로 왔다가 나중에는 어디한테 가냐면은 원희한테로 가요. 예성이 어디냐면은 조조가 원담 때문에 예성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예성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 요 지도 보세요. 예성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요 곱하기 친 곳이 있죠. 곱하기. 요 곳이 예성이라는 곳이에요. 예청.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고,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원상 옆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싸웁시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상 옆엔 누가 있었냐면은 신페이라는 수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신배, 신배, 그리고 한 사람은 수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수요란 사람이 조조한테 투항을 하면서 수요하고 신배, 그 원래 두 사람이었던 그 두 사람이 내부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조조를 투항하냐? 그래서 투항하면 안 된다. 뭐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싸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5월에 조조가 이 예성을 애워싸요. 그렇게 되면서 이 예성을 애워싸면서 또 옛날 방식대로 이제 또 이번엔 이제 그 허유가 지시를 하죠. 땅을 파서 지하도를 파고 성을 애워싸고, 그다음에 또 하우거울을 파서 거기에다가 물을 이제 바닷물을 연결을 해서 또 잠궈버리자라는 얘기를 해요. 쉬요 허유가 그때 배반을 했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잠궈버리죠. 그렇게 해서 5월부터 8월까지 5, 6, 7, 8, 5, 6, 7, 8, 5월 이렇게 해서 3개월, 그러니까 총
5, 6, 7, 8 다가 아니고 그 중에 3개월. 그래서 한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애워쌌으니까 이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원상의 부하들이 줄줄이 한 명, 두 명, 세 명씩 다 조조한테 투항을 하면서 원상은 큰 위험을 느낍니다. 그 중에 또 신배 빼고 아까 신배하고 수요가 있었는데 수요가 배반했다 그랬죠. 그래서 신유랑 신배랑 많이 싸웠다 그랬죠. 신배는 끝까지 투항을 안 합니다. 되게 의리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예성으로 있으면서 신배를 일단 생포를 해서 죽여버려요. 죽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 조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 아니, 그러니까 뭐 영웅은 좋아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쓸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배도 이렇게 해서 생포돼서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예성으로 있으면서 원상군이 가지고 있던 그 도장과 끈, 그리고 옛날에 좀 그 액세서리들이 좀 도끼 모양이 있었나 봐요. 제가 보니까 도끼 모양의 금쇠, 그거를 이제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원상을 혼자 달아놨잖아요, 위로. 여기 어디로 달아놨냐면 그 유주로 위에 있는 원희 쪽으로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은 남아있어야지. 가족들이 남아있으니까 막 가족들한테 막 자랑을 하면서 막 정신적으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렇게도 복수인지 모르겠죠. 복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했대요. 힘들게 했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까오간 옆에 요 까오간 있죠. 아까 이제 보셨던 그 여기 고간. 요것도 원소 땅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요 고간이라는 사람이 그 조조가 너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버티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간이 생각을 뭘 한 거냐면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투항을 하자. 이래가지고 고간은 조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투항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조조 땅이 돼요. 당분간 또 조조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 여기 고간이 있던 데가 보세요. 고간이 아까 이렇게 있었다가 조조 땅이 되죠. 순식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가 마음씨를 봤을 때는 나한테 배반할 사람이 아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땅을 네가 계속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 고간이 가지고 있는 병주를 병주자사로 이 사람을 임명을 해서 그냥 있게 했대요. 뭐 그러니까 고간은 뭐 달라진 거는 없죠.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조조가 원소의 무덤에서 왜 그런지 연기인지 모르겠지만 원소의 무덤으로 가서 막 울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것도 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좀 놀랐겠죠. 조조가 왜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가족들한테 원소한테 미안했겠죠. 아무래도 좀 병사들도 막 나 때문에 다 졌고 막 많이 죽었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물도 그냥 다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것을 충족하게 다 돌려줬다고 해요. 조조가. 나중에 원소 가족들한테는 엄청 잘 돼 있다고 하고요. 백성들도 또 그냥 딱 법을 딱 정해서 그렇게 한 대로 하고 아니면은 무조건 이제 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또 실시를 했고 해서 백성들도 나름 좋아했다고 합니다. 조조를. 근데 삼국 연의에서만 조금 되게 악독하게 나오는데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조조가 예성을 포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원상을 포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원담이 자기도 이제 조조한테 가겠다고 했으면서 그 말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어디를 쳤냐면 깐링, 안핑, 보할, 발에 하간 이렇게 해서 네 성을 또 치게 돼요. 그 어디냐면은 원상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성 빼고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조조가 딱 보기에는 우리 관할인데 지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는 법을 어겼네? 그래서 혼인관계를 파탄을 내요.
원래 아들을 내어줬었잖아요. 혼인관계도 파탄내고 12월에 또다시 그 가져갔던 성을 되찾게 됩니다. 조조가. 그리고 205년 정월 조조군이 원담을 죽이게 되죠. 원담을 죽이게 되면은 당연히 땅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그의 부인과 자녀도 죽여버려요. 예성도 이제 조조한테 먹혔고 그 위에 있는 기주도 지금 습격을 당했고 그래서 원상은 원희한테로 가요. 원희, 그 바로 위에 있죠. 유주. 조조가 기주에 도착을 해서 강력히 명하는 거죠. 원시성을 가진 사람들과 나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백성들 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다 버리고 화해하고 화려한 장례, 허례허식 그런 거는 면하라. 안 그러면 법적으로 죄를 묻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정해놓는 겁니다. 하지만 초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조군에 원상과 원희를 진공을 하면서 진공을 해요. 자, 지금 원상과 원희가 있는 데가 유주예요. 꼭대기. 근데 여기를 여기 지금 있어요. 둘이. 근데 여기를 또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쳐들어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당연히 이제 못 버티겠죠. 땅은 요만해가지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 그 위로 달아나요. 공손강한테. 여기로 달아나게 됩니다. 여기로. 달아나게 됐는데 자, 공손강이 공손강한테 편지를 보내죠. 조조가. 그 사람들을 살려주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공손강한테 결국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아, 초촉이 아직까진 조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초촉도 이제 조조를 따를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초촉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먹으면서 자칭 유주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주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죠. 사람들을 명해서 조조를 따르게끔 해요. 근데 그중 한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헝이라는 사람들이 끝까지 투항을 안 하고 또 조조가 여러 번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절대 조조는 안 따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조조한테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은 죽고 투항할 사람은 투항하고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나마 요것도 전쟁이 이름이 있는 전쟁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야성 대전이에요. 대전까지 아니지만 야성 전쟁 예청 아까 요 원상이 있던 데가 예청 있잖아요. 그래서 예청之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랬는데 자, 이해 9월에 고간이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원소의 고간이 누구냐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병사기도 하지만 누구야 원소의 조카가 됩니다. 그래서 고간인을 세우긴 했으나 잠깐 아까 보셨다시피 잠깐 조조한테 투항을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땅에 머물러서 병주자사로 있게 됐지만 병주를 먹고 또 거기 태수를 죽이고 거기에 있는 이제 좀 본인이 좀 욕심이 났나 봐요. 그래서 거기 태수를 타이쇼 죽이고 차지하다가 조조가 보낸 뭐 러진, 리디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락금 이전이란 사람인데요. 이기지를 못하고 윗지방 또 이제 그 지금 지도에 안 나와 있는 그 윗지방 있어요. 거기가 소수민족들이 있는 시옹노라는 민족이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안 받아줍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안 받아줘서 결국 거기서 붙잡혀서 죽게 돼요. 고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고간이 배반을 해서 땅을 잠깐 가지는가 싶더니 다시 위에 지방에 있는 그 소수민족들한테 잡혀서 죽게 되니까 다시 조조의 땅으로 되겠죠. 요렇게 해서 206년에 결국적으로 206년에 원소군을 다
다 먹고 원상과 원인은 도망을 갔다가 그 위에 있는 공손강한테 주고. 자, 2007년이면은 좀 이제 또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고 8월 7월 8월 요때 이제 내린 비 때문에 통행이 이제 길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건너가기가 길이 어려워져서 조조군이 이제 마이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다 먹었잖아요. 이게 여기 뭐가 있냐? 마이랑산이라고 있는데 호랑이 아니고 늑대산 이렇게 올랐다가 적군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또 적군과 또 이제 마주치니까 적군이 또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조는 적군이 어느 정도의 병사들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또 이게 그 군대들이 서로 줄도 일치하지도 않고 뭐 이제 협력도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자기 군대들을 앞세워서 무조건 중간으로 껴들어가서 싸우도록 해서 어쨌든 그 병사들도 또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투항을 받고요. 투항한 군이 대략 20만 명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공손강이 원희와 원상을 죽이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머리를 들고 조조 앞에 나타났고 결국 세 아들이 이렇게 해서 다 죽고 또 근황 나름대로 마이랑산 쯔잔이라고도 해요. 이 전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조조가 다 먹었죠. 그리고 마이랑산 쯔잔이 뭐냐면 마이랑산에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도 특징이 똑같아요. 뭐냐면 이샤오성도 작은 사람들이 작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이기고 후로 조조가 북방을 평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고 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뭐냐면 조조군이 원담과 원상을 치러 가게 되면서 자, 중요한 것은 여기 허도가 비어 있어요. 요 순간에 요 허도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허도가 비어 있는 거를 누가 아냐면 유비가 알아요. 요거를. 그래서 유비가 유표한테 지금 허도가 비어 있으니까 빨리 가서 우리가 허도를 치면은 황제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역시 유표는 듣지 않았어요. 이거를 조조는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싸우러 갈 때. 이제 만약에 순유가 물어봤죠. 우리가 만약에 가면은 허도 여기가 비어 있는데 혹시 유표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조조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절대 유표는 유비 말을 듣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안 들었죠. 그래서 허도는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치지 않았어요.